안녕하세요. 시대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저는요, 올여름같이 더워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화장을 곱게 해서 그렇지, 지난 주말에 야외 나갔다가 정말 더웠고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이렇게 까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 시원해졌고요. 정말 이제 기다리는 가을이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면서 부부분이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상속 문제로 오실 때는 이제 부부가 항상 같이 오시고요. 이혼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같이 오진 않으시죠. 보통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하겠다는 분이 따로 오시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상속 문제가 아닌데도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함께 찾을 때, 일단 상속이 아닌데 같이 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장 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혼의 의사가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서로 이동하고 정리를 하려니까 배우자 공제, 증여세 공제 범위 6억을 넘어서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경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재산 분할로 이제 재산을 나누게 되면은 사실은 그 증여세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악용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사실 뭐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재산 분할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면서 왜 그러면 아니 우리 재산만 정리하고 같이 살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단호하게. 제가 거기에 협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언짢아하시죠.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왜 못 해주냐, 우리가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들 말씀대로 변호사가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변호사 자격증 날라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명색이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변호사인데 아무리 당사자한테 돈을 받는다고 불법적인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위장이혼 같은 경우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더군다나 동행사죄까지.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고요. 국세청에서요, 세무조사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탈세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이라는 걸 저희가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진행을 해드리지는 않죠. 이렇게 위장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지만 같이 오시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은 한쪽이 외도를 했을 때입니다. 아니 외도를 했는데 왜 같이 오냐고요? 보통 이제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갖는 상대 배우자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남편을 혼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상간자, 내 남편이면 상간녀일 것이고 내 아내면 상간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이제 혼내주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데, 보통 열의 9분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호사 선임에 서서 상간자 소송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같이 이제 부부동반해서 같이 오는 건 그거예요. 배우자가 이제 발각이 됐지만, 외도를 하다 발각이 됐지만 그 상대 배우자의 상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굳이 내가 이 소송을 해야 소원이 풀린다, 정말 이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 말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배우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간자 소송을 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함께 왔다라는 부분 그 자체로 위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 외도를 하고 또 그 아내나 남편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같이 와서 소송을 하면 확인서도 써주겠다고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기가 제가 좀 그런데요, 조금 씁쓸해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씁쓸합니다. 그런다고 위로가 될까? 절대 그쪽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상간녀 상간남 입장에서 보면은 농락당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 배우자가 그들을 농락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때문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외도 상대제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여기 와서 아내 편, 남편 편을 들겠다라고 하는 그 배우자라는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난감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렇게 만나서 배우자한테 발각이 될 정도로 본인의 감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한날 휙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저 사람은 그냥 헌시자처럼 그렇게 버리고 내 배우자라고 이쪽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인격은 뭘까?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다녀가시면 조금 언짢고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가요. 오래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우자가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고 아내분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외도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뭐 이왕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데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발각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달래면서 서서히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팔자에 변호사는 돼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분한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절 만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아내분이 아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남편분한테. 그러지 말라고, 끊으라고, 그냥 끊으라고, 뭘 서서히 끊냐고, 당장 끊으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매달리고 해도 이혼할 수는 없고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우겨가면서 만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심정은 옆에 몽둥이가 있으면 그 남편분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변명도 안 되고요. 욕하고 싶어서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너무나 뻔뻔하게 아내분한테 요구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니까요. 이 얘기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정리하겠다고 이해하라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관련해서 부부가 함께 오실 때는 이렇게 소송 문제라든가 한쪽이 정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든가 너무 우기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중재를 이제 요청을 하시죠.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저의 철저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혼하시려면 하시던지, 물론 외도란 상대 피해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외도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고 외도하시든지 안 할 거면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당장 끊으셔야죠. 속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당장 단절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고 하시면 양쪽을 다 농락하고 계신 거죠. 양쪽을 다. 양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부부가 다녀가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혼하겠다고 오신 분은 없으세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가끔은 궁금하고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어떤 표정을 졌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잘 지내시길 바라고 제가 꼭 당부드리거든요. 그 상처가 아무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걸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고 또 배우자분에게는 가끔이나 인간이니까 욱해서 화가 나면 막 발작하듯이 화내면 정말 그때마다 진지하게 사과 좀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희석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슴에서 이렇게 욱욱하는 게 좀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 보통 60대가 넘으면 외도하시는 분들이요 그치게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보통 80이면 중단되더라고요. 저희 의뢰인분 중에서 이제 70대 후반인 남성분이 계신데 아직도 본인이 30대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늘 그랬어요. 선생님 건강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하시고 여자관계 좀 정리 좀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들으시더니 이제 얼마 전에 병이 나셔서 이제 와병에 계시거든요. 세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놀고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저승길로 영원히 가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신도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외도하시고 계신 분들 중단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